예, 이번 시간은 법령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조직법 갖고 왔어요. 여기와 관련된 법률이 또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어요.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나올 건 없어요. 체계적이다, 능률적이다. 두 번째, 행정 공부할 때 어떤 건 법률이고 어떤 건 대통령령, 어떤 건 총리령, 부령이거든요. 그걸 다른 기준인데 재무행정은 도는 법률이 원칙이에요. 지방은 조례가 원칙이고요. 도는 법률이 원칙인데 만약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을 하겠다는 건 재량 주겠다는 소리예요. 반면에 돈인데 헌법에 정해져 있다. 이건 통제하겠다는 소리겠지. 법률이 원칙이다. 헌법은 통제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재량입니다. 반면에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률로 하겠다, 통제하겠다는 소리고 총리령, 부령이다, 재량 준다는 소리거든요. 법률로 하는 게 뭐가 있다? 부처청이란 중앙정기관, 그 다음에 합의제행정기관, 합의정정기관은 부처청의 일부 업무를 독립에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이에요, 이 친구들.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 이분들은 법률이에요. 정무직까지는. 그래서 부처청은 법률, 실국까지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과가 바로 총리령, 부령이야. 재량 들어간 거지. 그래서 실국은 통제입니다. 대통령령이 원칙이니까. 그다음에 과는 재량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부처청은 법률, 실국은 대통령령, 과는 뭐다? 총리령, 부령입니다. 그다음에 요 그 중앙정기관은 원래 정부조직법에 있는데 이것 말고 개별법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위원회 합의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그 업무가 관할 전국에 미친 중앙정기관 6개밖에 없습니다. 방금공원개국,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 국무총리예요. 그치? 방금공원개국. 얘도 누가 들어간다? 규제개혁위는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의행정기관 맞아요. 법률을 설치한 합의제는 맞지만 그 자체가 중앙정기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가 19개 있어요. 정무조직법이야. 처가 3개 있습니다. 경호처 빼버리고 국무총리는 식약처, 법제처, 그다음에 인혁처까지 해가고 3처. 그다음에 청이 17개가 있어야 돼요. 정부조직법에. 여기다가 개별법에 3개 더 들어와 있어. 그럼 총 몇 개야? 20개입니다. 그래서 부는 19개 정부조직법, 처는 경호처 빼버리고 3개 정부조직법, 청은 정부조직법 17개, 개별법에 3개, 총 20개. 그 다음에 개별법의 6위원회, 6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앙정기관에 장관이 있죠. 장관 밑에 차관, 그 다음에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장관 빼버리고 차관, 차장 이런 분들을 우리 뭐라 그래? 개선기관, 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또 얘를 지원하는 차관보,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 홍보관, 기획관 이런 분들을 보좌기관이라고 그래. 참모죠. 됐지?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뭐를 만든다?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왜? 부처청이 아니니까 대통령령인데 과 단위의 보조기관, 보좌기관들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총리령, 부령이에요. 그래서 실국까지는 대통령령, 과는 총리령, 부령, 보좌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 단위 보조기관은 총리령, 부령이에요. 과 단위 보좌기관은 그래서 과는 총리령과 부령이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다. 자, 그 다음에 보좌기관 신분인데 일반직으로 할 수 있고 특정직이 있고 별정직인데 별정직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기제가 있습니다. 임기 경력직이에요. 20%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기관, 보조기관은 일반, 특정, 별정직인데 별정직은 한 명밖에 안 되고 특정직도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기제가 2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은요, 지방에 있는데 특정한 업무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에는요,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에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국가기관 놓고 풀면 됩니다. 자, 원칙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청 빼고는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부속기관, 얘도 마찬가지 대통령령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교문의 제자예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조심해. 자문위원회도 부속기관입니다. 시험, 교육, 문화, 의료, 제조, 자문위원회, 자문기관도 부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제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지만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 6개예요. 방금, 공원, 계곡. 이거 나머지 합의행정기관들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만 업무를 일부 독립합니다. 일부 독립이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어야 돼요. 법률로. 일부 독립이다. 법률이다. 이런 합의행정기관 중에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 6개 있다고 그랬지 내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위임과 위탁은 행정법 문제겠지. 위임은 내 하부 기관들한테, 위탁은 내 하부가 아니라 독자 주체라든지 다른 기관들 넘기는 게 위탁이라고 그래요. 위임과 위탁이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위임 위탁 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민간 위탁이야. 나왔을 때 권리, 의무와 무관한 것들. 그지? 공익보다는 어떤 능률성 요구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넘어가면 권리 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나왔죠? 사법심사 안 되고 주민등록도 안 됩니다. 특허심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가 민용할 때 많이 물어보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정원입니다. 정원은 총정원이 있고 계급별, 직급별이 있어. 계급이 더 넓어요. 그냥 9급, 7급 이런 게 계급이고 행정구급, 세무급 이게 직급이니까요.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야. 재량 안 줍니다. 총정원은. 그다음에 계급과 직급은 총리령과 부령이에요. 총정원은 대통령령. 그다음에 계급과 직급은 총리령과 부령. 자, 책임 운영 기관 가면 직급별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해요. 더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정원도 조직입니다. 이게 정원도 조직인데 정무직 공무원은 법률로 해요. 법률로. 정무직 공무원의 정원은 법률입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이고요. 그래서 총정원은 대통령령이다. 총리령과 부령은 직급별, 계급별 정원이다.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만 법률이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통합정원 있습니다. 통합정원. 그냥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조치 읽어보시고요. 정보위원은 국무위원과 달라. 국무위원은 장관들이에요. 장관들. 근데 장관급이어도 장관이 아닌 분이 하나 있으니 바로 국무조정실장이야. 이 사람은 장관급이지만 장관은 아니에요. 옛날에 얘기 하나 더, 국가보훈처 처장이 장관급이었죠. 근데 그게 국가보훈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은 국무위원이 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국무조정실장 빼고 나머지는 전부 차관급이겠지. 부처청에 있는 처장, 차관 이런 밑에 애들이니까. 자, 어쨌든 정부위원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행정 대통령의 감독권, 그렇지? 바로 위법도 아니고 위법도 있고 부당해도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행정학부 장관들이 위법 부당했을 때 취소 정지할 수 있는데 그때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그 장관들이 바로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들은 정무직입니다. 이분들은 보다시피 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소집은 대통령이 하고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의안 제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않은 위법입니다만은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우리 건 아니고요. 국무위원 정무직이다. 장관들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회의인데 이건 국무위원들이 아니잖아 지금. 봐,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장관이 아니에요. 인력처 이분들은 차관급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발언할 수는 있어요. 발언할 수 있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안은 국무총리안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발언할 수 있어요. 발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안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읽어보시고 이거는 감사원과 비교해.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국가정보원은 법률기관이고요. 헌법과 법률 읽어보십시오. 이 원장이 장관급이에요. 차장들은 차관급이겠지. 그다음에 1차장, 2차장이고 기조실장도 있어요. 기조실장도 이제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그래서 어디까지가 국가원장, 1차장, 2차장, 기조실장까지가 정무직입니다. 국정원은요. 법률기관입니다. 부총리는 헌법에 없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부총리 2명 있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인데 하나는 기재부 장관, 하나는 교육부 장관이니까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고 겸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총리는 국무총리 명을 받아 대통령 명이 아니고 국무총리 명 받아가지고 조정합니다. 넘어갈게요.
국무조정실이 있어. 국무총리 있고요. 이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이분은 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장관 아닙니다. 어쨌든 장관급이니까 정무직이고 차장은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이겠지. 그래서 국무조정실만큼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고 넘어갈게요. 인력처다, 법제처다, 식약처는 차관급이에요. 이러니까 인력처장,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정무직이 맞지만 차장들은 정무직이 아니라 일반직이야, 일반직. 일반직 고유공무원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처 업무 애원하일에 인사, 윤리, 복무연금에서 인윤복연, 연금 연로 들어와 있다. 인윤복연에 연금 조심하시고요. 그렇지? 자, 윤리니까 아직 범죄 저지리한 윤리는 여기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공직윤리법은 인력처 총괄입니다. 반면 부패 방지라든지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이에요. 이미 범죄 나온 거니까. 그래서 범죄 나오기 전에 도덕은 인력처가, 범죄 나온 후에 대한 처벌은 전부 다 국민권익이에요. 자, 인력처 처장이 차관급이니까 처장까지가 정무직, 차장은 정무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다 똑같아. 청장까지가 정무직이니까 청장 밑에 차장들은 일반직이에요. 물론 경찰청이나 검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제외지만요. 걔들은 다 특정직이고요. 왜 경찰, 검사, 그다음 전무 특정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검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 소방청도 소방이잖아, 지금. 그런 분들은 청장이어도 특정직이에요. 근데 이런 4개 청 빼버리고 나머지 청들은 전부 다 뭐다? 일반직입니다. 자, 법제처 있죠, 법제처. 역시 일반직이고,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직, 시약처도 마찬가지고요. 행정학부가 19개가 있습니다. 원래 차관이 1명이어야 돼요. 근데 기과, 외문, 보산, 토에 가고 7개는 차관이 2명입니다. 기과, 외문, 보산, 토. 조심할 게 국방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으로 안 외우고 토로 외웠습니다. 기과, 외문, 보산, 토. 여기는 2명입니다. 외워놓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총괄 업무 나와 인력처가 인윤복연이었죠. 기재부가 돈 관련된 것들. 그래서 국가 예산이나 기금 전부 다 기재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공공기관 1섹터가 아닌 국가공공기관 제3섹터입니다. 1섹터람 조직이니까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근데 1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빠지고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인력처 빠져요. 근데 정부 자산이기 때문에 돈관리 기재부가 총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기재부가 총괄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이니 준정부기관을 기재부가 매년 지정하잖아요. 그다음에 민간 투자 BTO니 뭐 BTL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채무 전부 다 누구다? 기재부입니다. 공공기관 관리 좀 조심하시고요. 청이 4개 있습니다. 국관조통이야. 국관조통. 조심할 게 통계청입니다. 이걸 특허청으로 바꿔요. 통계청은 기재부지만 특허청은 산자부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역시 청장들은 차관급이니까 정무직, 차장들이 바로 일반직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국관조통 해가지고 이거 잘 나옵니다. 기재부의 청만 많이 물어봐요. 자, 과기부가 있습니다. 과기부를 갖고 온 이유는 바로 국가정보화 때문에 그래. 그래, 전자정보는 행안부가 총괄이지만 국가정보와 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야. 과기부가 총괄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기본계획은 5년짜리로 행안부가, 그 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은 과기부가 3년짜리입니다. 지능정보화는. 전자정보는 행정부 내부 문제고 국가정보화는 국가 전체 문제다 보니까 이건 과기부가 총괄이에요. 요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다. 조직이 행안부예요. 인사는 인력처예요. 근데 정원 조심해야 돼요. 정원은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몇 명이 필요한가는 조직이에요. 이게 정원인데 그럼 몇 명 필요하다 정해지면 어떻게 뽑고 관리할 것인가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몇 명이 일을 해야 된다까지는 정원인데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과 정원은 행안부입니다. 상훈 넘어가고요. 상훈은 훈장 포장 주는 거니까 관할이 없죠. 행안부가 총괄이고 어느 부서나 혁신해야 되고 능률해야 되고 전자정부해야 돼. 이렇게 관할이 없을 때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행안부가. 그렇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정보 보호도 역시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나중에 볼게요. 그다음에 지방 행안부가 총괄이고요. 자, 그래서 외울 게 뭐다? 조직과 정원 행안부가 총괄이다. 그다음에 혁신이니 능률이니 전자정부 특히 행안부가 총괄이다. 반면 지능정부와 국가정부와는 과기부가 총괄이에요. 여기까지.
맨 마지막에 다른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또는 혼재돼 있다. 그럼 전부 행안부가 관리합니다. 청이 두 개 있죠. 경찰청하고 소방청이야. 소방청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요.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때예요. 소방청은 문재인 때, 소방방재청은 노무현 때. 조심하시고요. 국가보훈부가 원래 국가보훈처였는데 부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상하게 김대중과 노무현 때는 장관급으로, 그 다음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럴 땐 차관급 있다가 다시 문재인 때 장관급으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얘가 윤석열 때 아예 부가 돼버렸죠. 다시.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장관급, 이명박 박근혜 차관급, 문재인 때 다시 장관급, 그러다가 아예 장관인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갖고 온 이유는 홍보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홍보부가 없습니다. 김영삼 때 홍보처, 김대중 때 공보처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문체부가 국가 홍보 담당 기관입니다. 국정홍보, PR 담당 기관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름 바뀌었죠. 문화재청이 유산청 바뀌었으니 이름만 바뀐 거지. 뭐 청이 뭐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특허청 조심해야 돼. 국가안전통의 통계청이 기재부지만 특허청은 산자부입니다. 옛날에 중소기업청도 산자부였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로 올라가는 바람에 걔는 빠져버렸고 특허청만 남았습니다. 산자부라는 거.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시험에 나왔죠. 물관리는 무조건 환경부 합니다. 기상청도 과기부가 아니라 환경부예요. 수자원 물관리가 환경부에 일원화되었다. 기상청이 과기부가 아니라 환경부다까지만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조직법이고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 정원에 대한 통치 대통령령이야 이거는. 자, 뭐가 중앙이죠? 관할이 전국이에요. 근데 관할이 전국이어도 다른 기관 지원한 기관은 중앙기관이 아니에요. 중앙정기관이 바로 부처청에다가 6개 위원회, 그 다음에 개별법에 있는 3청까지 해가지고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이게 중앙정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기관 조심해야 돼. 특별지방정기관은 지방에서 일을 하지만 중앙기관 소속이에요. 그래서 특정 중앙기관 속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게 특별지방정기관이고 지방자치로 할 때 많이 나오겠지 이거는. 중앙과 특별. 그 다음에 누가 있나 봐? 부속이 있습니다. 왜 부속일까요? 중앙기관이 있다면 여기 따라 붙어 있어. 아까 기억나죠? 시험,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자문기관도 역시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서 전담하는 게 특별지방정기관이야. 합쳐서 우리 뭐라 그래? 소속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속기관이 넓은 개념이고 부속기관과 특별지방정기관이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여기에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밑에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있죠. 보조기관이라고 그래요. 차관보, 담당관, 홍보관, 정책관, 기획관 이런 분들이 있어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개선과 참모잖아 지금. 이런 분 합쳐서 우리 뭐래? 하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하부 조직 안에 누가 있다?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다. 하부 조직 안에. 그래서 다시 소속기관 안에 부속기관하고 특별지방정기관, 하부 조직 안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이런 용어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차관보는 보좌기관입니다.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 보좌할 건데 하부 조직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 말고 나머지 보좌기관들 일명 정책관, 담당관, 기획관, 심의관, 홍보관, 관관 세자가 붙죠. 얘는 하부 조직을 일부 둘 수도 있나 봐요. 체크하시고 조심할 게 기획관이야. 원래 실장 하면은 실장 장이니까 실장은 아까 일반직이었잖아. 보조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실장 중에 기획실장은 이거는 기획이다 보니까 보조가 아니라 보좌예요. 그래서 요 기획실장 조심해야 돼. 일반적 실장이나 차장 이런 분들은 개선기관이고 보조기관이지만 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만큼은 기획이니까 보좌가 돼요. 보좌가. 그런 말이 넘어감 나옵니다. 요 기획실장, 기획조정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면 좋을 텐데 기획실장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나머지 실장들은 보조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획실장만큼 보좌기관입니다. 보좌기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기획은 지원하는 거니까 이건 보조가 아니라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정정기관.
합의행정기관은 그 자체가 중앙이 있어요. 이거 빼고 6개 빼고 나머지들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일부 독립이에요. 일부 독립. 그치? 준입법, 준사법. 얘는 뭐를 설치한다? 법률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규제기억위원회.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그 합의행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직급 있다는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정원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 6급 이하 공무원들 통합정원 있다. 통합정원 나와버리면 그냥 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 지나면 승진해버려요. 그래서 직급 인플레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출문제 있으니까 통합정원. 그치?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고, 근속정원도 있고, 근속 승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가 있다는 거야? 통합관리도 있고, 복수직급이 있다는 거, 복수직급도 있고, 통합정원도 있다는 거, 그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신공무원에 들어오면서 인사와 조직의 재량이 들어간 게 있죠. 이게 바로 총회인건비 제도예요. 중앙은 총회인건비, 지방은 기준인건비라고 그래요. 이런 총회인건비는,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에요. 총정원은, 그 다음에 실국은 대통령령이야. 과나 그다음에 계급별, 직급별 정원에 재량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기관에 총정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총정원은 내 조직이라고 그랬지? 행안부가 지정을 해요.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총액인건비제도가 들어갑니다. 조심해라. 총액인건비니까 이거는 인력처가 아니냐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니까 또 기재부가 안 그래요. 행안부예요. 그치?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지만 요 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급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재량이 들어가. 이 정원은 행안부가 총괄이다 보니까 행안부가 총괄이고 얘가 지정해줘요. 그래서 행안부가 어떤 기관 지정해줬어. 그때는 이 기관 인력처와 협의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돼요. 지정은 행안부가 운영할 때는 인력처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지정기관은 행안부예요. 중앙에 있고요. 지방은 이걸 뭐라 그래? 기준인건비라고 그래요. 근데 지방은 총정원이 없어요. 총정원이 없고 그다음에 실국은 대통령령이야. 과 단위는 조례로 할 수 있어요. 과 단위는 다시 할게. 중앙은 총인건비, 지방은 기준인건비예요. 자, 중앙은 총정원이 있어요. 총정원. 그다음에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야. 지방은 총정원이 없어요. 총정원 없고 계급별, 직급별은 뭐로 한다?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그 다음에 실과 국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좀 대통령령이야. 과 단위만 총리령, 부령, 지방은 조례로. 다시 총정은 중앙에만 있다. 대통령령, 지방은 없다. 직급별, 계급별은 중앙은 총리령, 부령, 지방은 조례입니다. 지방은 조례고요. 그 다음에 실국은 대통령령, 과는 중앙은 총리령, 부령, 지방은 조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중기인력계획 한번 읽어보시고 중앙기관이 세우고요. 다 모아가지고 행안부가 인력계획 세웁니다. 주심에 중기인력계획도 행안부가 합니다. 행안부가 한다는 거. 총정원도 행안부, 중기인력계획도 행안부가. 그치? 총정 부처별은 4월 말까지, 행안부는 9월 말까지인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왔으면 31조. 신설기관이다. 이 조직이잖아. 조직과정은 행안부가 총괄이라니까. 신자가 들어가면 되게 3년이더라고요. 3년마다 평가해야 됩니다. 3년 기간 설정한 다음에 신설일 때는 조직과정은 행안부가 총괄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전부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총정원도, 총회 인건비 행안부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위원회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게 행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어. 행정위는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정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의결위원회가 있는데 이 법에는 그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둘로 갈라요. 어쨌든 합의행정위원 행정위원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전문성이 있고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요 두 가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예요. 여기다 플러스 독자성이 존재하더라, 상시성이 필요하더라. 이 네 가지가 필요할 때가 뭐다? 행정위원회야. 다시 기업과 니은만 들어가면 뭐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기업과 니은은 여기서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되면은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밑에 두 개 내어놔야 돼. 중복성이 없더라, 독자성이 있을 것, 독자성이 있을 것, 계속 상시성이 있을 것. 이걸 행정위원회. 다음에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성만 필요하더라, 자문위원회.
둘로 갈라보십시오. 자문위원회는 구성력이 없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구성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원회는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어. 내가 저번에도 했지만 위원들은 대개 몇 년이다? 3년이 원칙이에요. 애우지 마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의 그 비상임들만, 그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만 2년이었죠. 물론 딴 것도 있지만 2년짜리 애워놔야 돼요. 3년짜리 애우지 마십시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3년이 원칙이니까. 3년이. 2년에 우리가 했던 게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은 2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2년이 원칙이에요. 요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갖고 온 겁니다. 정부조직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 관련된 법령들. 그래서 거기 용어 정리해야 돼. 중앙기관이 뭔지, 부속기관이 뭔지 용어를 막 물어보니까 시험에 나왔고요. 용어 정리해야 되고 누가 법률이고 누가 대통령령인지 그 정도는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